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4일, 오늘도 이제 시장 정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뉴욕 증시부터 이제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뉴욕 증시는 최근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 해소로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지만, 페드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최근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등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었는데 이 연휴 때문에 이를 놓치게 되었다. 이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쉬었다가 갔다 온 건 좋았는데 이 부분은 참 아쉽다. 라는 부분 체크를 하면서 자 그럼 지금 악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를 좀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미국의 이 구인 이직 보고서를 확인했을 때 8월달 채용 공고가 961만 건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이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그러한 이제 수치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왜 안 좋은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당연히 채용 공고가 높아졌다라는 건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 시장이 좋으면 어떠한 것으로 연결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비싼 임금을 주더라도 사람을 쓰겠다라는 부분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임금 상승률 부분에 있어서 악재구나. 물가에 있어서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 세 가지를 꼽아보도록 하자면은 첫 번째가 에너지고 그 다음이 식품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임금이잖아요.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유가 기준으로 고유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임금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인플레 부분으로 악재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히 많은 변동성이 나오게 되었고, 특히나 이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후 미국 기준으로 또 한 번의 최고치를 경신한 등 급등세를 보이면서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모으리 경기의 바로미터인데 지금 4.8%를 넘어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근데 4.8% 금리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채권은요. 매도를 하면은 금리가 올라갑니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를 하면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채권이 바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도 다시 한번 이제 변동성이 보여지면서 8% 넘는 이 금리가 보여지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상업용 부동산이랑 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 상당히 미국에서도 힘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도 리스크가 커진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국의 지방 은행들의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시장 전체에서 깔리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의 주요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추가로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를 동결하긴 하지만은 이 고금리를 일정 기간 동안 좀 더 길게 유지하는 예, 이러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클리블랜드 연 총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분위기가 매파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달러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강해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가겠죠. 그리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보게 된다면은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11월 달 금리를 현재 동결할 가능성이 69.1%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1월에 동결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 금리를 유지하고 어느 순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시간이 흘러갔을 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치가 과반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최악은 그래도 피해갈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악을 피해가면 결국에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 위치 언저리에서부터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89.23달러고요.
그리고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산업들 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걸 좀 보면 좋은데, 근데 이제 고금리가 기업 이득에 이 타격을 주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자국의 내수보다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물건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반대로 해외 수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달러 효과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현대기아. 이전에도 이 원달러 관련해가지고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현대기아 역대급의 실적을 자랑했었잖아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보여지는데 지금 자동차 판매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두 자릿수 증가율 3분기에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에서 수익률이 좋은 이러한 이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이 파업 같은 경우에는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디트로이트 쪽에 있는 내연기관, 그 중에서도 미국의 3대 메이커죠.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근데 여기에는 현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디트로이트고 현대는 조지아니까. 그럼 여기에서 인기 있는 차종들이 꾸준하게 이제 출고가 되던 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이 어디로 갈까요? 물론 이들의 인기 없는 차량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현기의 미국의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기가 이 점유율을 일부나마 빼앗아오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괜찮은 상황에서 점유율까지 빼앗아오게 된다? 일시적으로 이 부품들까지 해가지고 주목을 받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자동차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쉽게 들어주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미국의 대선이 내년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올해까지 꾸준하게 이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현기가 한 번 더 성장하는 이러한 부분이 올 수 있을지 주목을 하면서 보시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만 좋은 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서 팔면은 이게 또 많이 남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실적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고성능이면 고성능일수록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AI 칩 관련해가지고 러브콜 계속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 2조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에는 이 수치가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랑 내년에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지만 내후년부터는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꾸준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으니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장비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보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UA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초격차 기술의 전쟁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미래 성장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뭐 연휴 보냈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어색한 게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내일은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시장 정리로 다시 한번 오도록 할 테니까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장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면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공방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이제 쭉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오늘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이게 에너빌리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디테일 어떻게 잡아야 될지, 현재 위치에서 봐야 되는 핵심 내용은 뭐가 있는지, 이거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오늘 크게 하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면 제가 시장 정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구인 이직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그 고용 관련 데이터가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 상승률이라는 게 고용이 좀 둔화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고용이 둔화가 되어야지 임금 상승률도 둔화가 될 텐데, 근데 이제 구인 쪽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좋은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거 다시 임금 상승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바로바로 이제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불안이랑 엮이다 보니까 바로 달러부터 해서 채권 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증시의 폭락으로 연결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쭉 빠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이죠. 개별적인 악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타이밍만 지나게 된다면 여기를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비가 넘겼을 때 올라가는 모습 충분히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보여주는 게 무엇이다? 일단 첫 번째, 내년 주도주 원자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음 투자처로 원전 쪽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AI 때문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신재생으로는 이걸 감당을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만한 게 없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이러한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냥 대표적으로 돈 몰리는 것만 보더라도 우라늄 ETF 보시면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두산 같은 경우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가지고 올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은 내년부터는 이 관련 내용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수주 관련된 일정이 초대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만 잡는다면 단기적인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몇몇은 이 일정 속도 내려고 이제 벌써 부품 주문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향후 성장 동력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이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게 방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런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은 현재 완벽하게 두산을 포기하거나 하지는 말자라고 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달러가 지금 이 불안한 심리들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도 또 한 번 다시 증시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정리 분석 관련으로 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호재성 뉴스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할 것 없고, 두 번째, 시장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달러가 지금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조금 풀릴 수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외에 수급이랑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받아내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외국인 매도 때문에 이게 못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편하게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도가 많이 지금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매집되어 있던 물량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외국인도 매도보다 매수를 하고 있는 물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빨간불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결국에는 시장 전체가 좀 완화가 되어야지 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 일단은 달러랑 같이 연결해서 외국인 언제 돌아오나 요거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기본 베이스로 깔리고 외국인 들어오면 그때부터 V자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봉상으로는 저점 부근 하나씩 하나씩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썩 좋진 않은데, 일단 주봉 관련해가지고 볼린저 하단까지 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월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121선 부근에서 지지해 주려는 모습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봉과 월봉의 지지라인 이탈이 없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아래에 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볼린저 하단을 이탈하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는데, 올라간다면 어디를 돌파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481선을 찍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전처럼 한 번 더 변동성 나오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위에서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가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니까 지금 당장은 이 바닥 그리고 21선 볼린저 밴드 상단과 481선 이렇게 묶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차트에서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저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계속해서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 나오게 된다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호재니까 이 부분 꼭 연결해서 보시고 현재 위치에서 단기적으로는 이 달러 관련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좀 완화되는지 보도록 하자. 달러 완화되게 된다면 고금리 관련해서 안정세가 보여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단기 반등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가 좀 꺾인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제대로 된 폭등이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수급을 딱 봤을 때 상황 좋으면 외국인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들어오는지 이거 꼭 보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은 주봉과 월봉으로 주봉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 월봉은 120개월선 이탈 없으면 홀딩하면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과 이 481선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은 위에서 자리 잡았을 때 2만 원 아래 부근까지 한 번 더 치고 가는 모습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정리를 마쳐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이 바닥권 여기에서 이전처럼 잘 버티면서 빠르게 반등하길 바라며 힘든 하루지만 파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